자, 어저께 비공개로 윤석열이 재판을 받았습니다만 뭔 짓 했는지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더만요. 네, 여기서도 마이크 본능을 집착을 못 버리고 1시간이 넘도록 혼자서 열변을 토했다고 합니다. 93분을 열변을 토했다고 하는데 뭐 이 정도면 뭐 웅변가도 아니고 네. 유재석도 혼자서 93분을 못 떠들거든요. 미래 유튜버 되겠네. 네. 유튜브 하면 저 못지않게 말 비중이 방송 출연 비중이 높은 유튜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중에서 유튜브 해도 되나요? 아, 무기징역 사형이라서 못하네. 아, 아깝다. 네, 아무튼 관련된 재판 내용들 공개된 내용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을 확인하면서 법정에 섰고요.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공소 사실 전체를 부인한다. 12상 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다. 몇 시간짜리 내란이 인류 역사상 있는 거냐? 계엄은 늘상 준비해야 하는 거다. 늘상 준비해야 되는 네. 거라고? 그래서 사전 모의 주장은 코미디 같은 얘기다. 국무회의에 관해서는 역대 어느 국무회의보다 논의가 활발했다. 지 혼자 얘기하고. 병력은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했고 민간인 충돌을 절대 피하라고 지시했다. 26년간 검사 생활을 한 자신으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왜 내란죄가 된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네. 그러면서 불리한 증언이 나오니까 재판장 허락 없이 끼어들면서 발언을 합니다. 군 지휘관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 증인들의 불리한 증언에 오늘 했던 군 지휘관들은 사실 증인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들에 대한 반대 신문을 우리 준비 안 됐어. 다음 길로 미루겠다. 라고 재판을 지휘했어, 지가. 네. 지가. 근데 사실상 이걸 묵인했어. 그리고 지기현은- 지기현이가 그걸 또 묵인한 거죠. 심지어 그런 말도 했대요. 재판 이제 증인들이 그때 나가라고 지시했었다. 그리고 관련해갖고 뭐 그렇게 지시를 상부에 통해갖고 내가 직접 받았을 때 대통령이 시켰다고 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한 했어. 증언을 하니까 재판장이란 놈이 영화처럼 설명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재판장이란 놈이 증언이 한 얘기를 갖다가 영화 같은 얘기로 치부했다는 거지. 거기다가 윤석열은 헌재 판단도 깡그리 무시하는 걸 했습니다. 뭐 체포한 거 있잖아요. 체포 지시 전화했다는 거 홍장원 차장한테 그 체포 지시가 아니라 격려 차원으로 밤 11시에? 밤 11시에 전화해갖고 진짜 미치겠다. 퇴근 시간 지난 사람한테 야, 나 조금 이따 전화하려고 저 중요한 얘기 할 거 있으니까 기다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놓고 밤 11시에 야, 격려야. 그래놓고 누구를 체포하라고 얘기했던 걸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다. 제가 누구를 체포 지시한 것처럼 일을 만든 것이고 이 거짓말은 헌재에서 자세하게 드러난 바 있다라고 구라까지 쳤어요. 아니, 헌재에서 드러난 게 있는 거는 윤석열 주장 믿기 어렵다, 야. 뭔 소리야, 진짜.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논리를 가지고 억지를 가지고 그동안 검사질을 해온 건가 싶고 해왔죠. 이런 짓거리를 해왔던 놈이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을 지키고 국민을 지킨다고 하는 맹세를 했었다고 하니까 정말 이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버텨낸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예요. 정말 우리 헌법과 우리 시스템과 우리 국민들의 체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난관을 넘어왔다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기현이나 검찰 측 변호사나 검찰과 법원이 다 뭉쳐가지고 비공개 특혜를 줘가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93분 동안 들어주면서 내가 재판장이었으면 그거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고 좀 앉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맞습니까? 하고 제지했을 텐데 내내 이 얘기를 들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용현 재판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검사는 기소 내용에 대한 제기나 확인을 안 하고 검사가 한마디 던지면 변호사가 2시간, 3시간 동안 자기 주장 그대로 다 안다는 거야. 이래서 합법이고, 이래서 필요한 거였고, 이래서 나는 죄가 없다.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네,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끝낸다는 거야. 그럼 이게 나중에 누적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근데 오히려 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그 다 기록이 남잖아요. 어쨌든 비공개지만. 근데 헛소리한 게 다 남잖아. 근데 헛소리가 헌재 하고도 대치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헌재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도 있거든요. 문제는 어. 이게 이제 뭐 팩트 체크라든지 대대로 된 뭐 기업 보고서나 평가문처럼 그 사실 내용의 그 중요성 경중 사실 여부를 따져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백지인 상태에서 그 진술 내용들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야. 법이란 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대외적인 생각을 안 하고 판사가 너무나 객관적으로 변호사는 한마디 10분 했는 아니 저기 검사는 10분 했는데 지가 90분 한 내용들을 다 소리로 봐가지고 말을 들어본 결과 판단을 해보니 피해자 측이 많이 억울한 것 같다. 나는 이거 무죄인 것 같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게 법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기현이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가 살아남고 안 살아남고 무엇이 중요한데 내란 자체를 없었던 것이다고 우리 사법 시스템이 부정해버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걸. 그리고 그 밑밥을 깔고 있는 거야.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재판이 최소한 차기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 끝날 거라서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새끼들이 빨리 해버리면. 빨리 해가지고 두 달도 안 하고 오늘부터 60일은 최소한 넘게 해야 되잖아요. 사건의 경중을 보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60일이 되기 전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기 전에 후다닥 결론을 내서 무죄 그렇죠. 그래놓고 우리는 상고 안 해라고 해버리면 항소 안 해. 이러면 끝나는 거지. 이러면 끝날 수도 있어요.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지만 이 짓거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기현이라는 놈과 지금에 있는 검찰은 실무장이는 사실 설마 하는 일들이 윤석열 정부 내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법조인들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말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언제 얘들이 말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최악의 상황까지 다 상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엄은 아무리 미친놈이 해도 계엄을 하겠어요. 계엄하잖아요. 그리고 설마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거기에 저항하겠어? 저항하잖아요. 대한민국 육공화국이 있는 지난 80년 동안 유일하게 구속기간을 일자로 산정 안 하고 시간으로 산정해서 빠져나온 놈이 윤석열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놈들이 어떻게 더 한다고 이걸 못 하겠냐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검사가 이제 재판부에 대한 변경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판사를 탄핵해서 새로운 재판부를 차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요거를 지금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요거는 너무 이른 거야. 이 짓거리를 더 두고 봐야 돼. 얘네들의 진짜 지금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누적돼서 쌓이게끔 쭉 해놓고 딱 한 달쯤 있다가 그때쯤 가서 처리해버리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이게 리셋되거든. 이 모든 재판이 리셋되거든. 그러니까 일말의 여지도 안 남기는 거야. 그때 가갖고 하는 게. 아니 근데 나는 그런 것이 궁금하네. 쥐기현이는 SS 쪽은 아닌가 봐요. 얘가 얼굴을 딱 보니까 생각이 없는 놈 같아. 약을 좀 하는 것 같아. 헐. 왜냐면 거기 아니요. 아니, 저기 두통약 먹겠죠. 그렇지. 머리가 많이 아스피린을 아프니까요. 많이 먹는 것 같아. 아니면 그래서 그 재판을 참관하고 오신 분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오전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술도 안 들고 버티고 있다가 변호사 얘기 진술 기다리고 있다가 밥만 먹고 오후에 시작했는데 검사 말 한마디 듣고 변호사 말 2시간 반 듣고 끝내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중간에 제지하는 게 아니라 다 경청하면서 그래요? 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윤석열 재판을 보수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 방송 보듯이 하고 있는 놈이라고 지기현은.
그 저기에 나중에 경도돼갖고 지 스스로 너무 억울하게 지금 우리 대통령이 와가지고 법적으로 지금 이런 걸 받고 있다라고 써낼 놈이라고요. 그럴 만한 놈이기 때문에 시간대로 해가지고 그 판결을 내려준 거 석방 그 지시를 내려준 거고. 그걸 갖다가, 검찰에 속았어요. 내가 검찰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검찰이, 여기 항고해갖고 그냥 없는 일로 될 줄 알았어요. 라고 핑계를 대놓고도 지금 재판 와서도 검찰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직위원회 제가 그냥 이 직위원회에 대해서 들리는 얘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약간 관종에다가 펼치기를 좋아하는 스타일, 그리고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눈치를 보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원 내부에서 계속 아니 검찰이 나는 항고할 줄 알았다니까 이러고 지 입으로 계속 떠들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자기는 그 판정을 내린 데 대해서 잘못이 없대. 당연히 검찰이 항고할 줄 알고 내린 재판이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합리화를 하고 다닌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생각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얘기를 들으면 병신 새끼 지가 판결을 잘못 내려놓고 저렇게 검찰 핑계를 대고 검찰이 그럴 줄 알고 야 판사가 검찰의 행동까지 예측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거냐? 법리적 판결을 내리는 거지? 상식적인 판사라면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난 검찰이 항고할 줄 알았어 라는 말 자체가 판사로서 난 자격이 없어 라는 얘기를 떠들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 입으로 떠든다는 거는. 그리고 이번에 비공개 재판을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인 측이 요구한 게 아닌데 판사와 검사가 알아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재판들은 공개가 원칙이에요. 비공개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성범죄라든지 뭐 치욕적인 범죄 사안을 다루고 있는 내용 안에서 피해자라든지 증언들이 외부적으로 그 증언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을 때라든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사전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변호인 측은 비공개를 하려고 안 했는데 판사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검사 판사가 짜고 이걸 봐준 거예요. 심지어 안에 촬영을 금지해갖고 언론 기자들이 못 들어가게 했잖아. 이게 원래는 대국민적으로 알려야 되는 내란죄에 대한 건데 못 들어가게 했잖아.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촬영 신청이 늦었대요. 응? 아니 신청에 대한 시간 기준이 엄격하게 있었으면 애초부터 공지를 했어야지. 이 시간 전에 촬영에 대한 거를 해야지 촬영이 가능합니다라고. 그 전에는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촬영을 하러 다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촬영 신청을 하려고 들지 않았어, 언론사에서도. 그거 막는 판사 없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촬영 신청을 안 했다, 늦었다라는 이유로 공판 촬영을 금지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러 가지 절차법상으로도 현재 대한 재판에 대한 엄청난 오류들을 저질러 가면서 이걸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이쯤 되면 국민들이 저희는 지기현 판사 같은 사람한테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청원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청원을 올려야 되는데 검사도 안 올리고 변호사도 안 올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안 된다라고 하려고 하면 얘가 아까 말한 대로 행정적으로 그리고 이번 공판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의 수없이 많은 절차상의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어야 돼. 그게 누적돼야만 제3자가 이 새끼 재판장 시키면 안 돼요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좀 더 깽판을 치지. 좀 더 깽판을 치고 거기에 대한 명백한 자료들이 수집됐을 때 이 새끼 봐요. 얘는 정상적인 재판하는 애가 아니에요. 라고 신청을 해야 이게 이 대법원 안에서도 법원 행정처 안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항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일부 합법인 거예요. 이 새끼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 정말 법 잣 같죠? 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왜냐하면 역사상 이런 판검사들을 지금 우리가 처음
보고 있잖아요, 역사상. 역사상 처음 보고 있는 게 지금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니 대법원 아니 저기 뭐야 헌법재판소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에는 재판도 실시간 중계는 안 했지만 녹화 방송을 보면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재판 내용을 다 공개했잖아요. 네. 근데 일개 무슨 뭐 대법원 심판도 아니고 일개 무지개 내란죄를 지은 이걸 흉악범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로 하겠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잖아. 연쇄살인범처럼 몇 명이 당한 게 아니잖아. 수천만, 5,3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리 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놈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국민한테 비공개를 한다? 미친 새끼인 거예요. 이것도 최초고 그다음에 지기현이 윤석열이 대답 안 하게 대답도 떠먹여졌어요. 처음에 직업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렇지, 우리도 그거를 물어봤잖아. 전직 대통령이고 지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전부 다 무직입니다. 아니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역사상 처음으로 지기현이 전직 대통령이고 아니, 직업이 전직 대통령이가 어딨어요. 무직이지. 백수지 백수. 전직이라고 네가 말을 했으면 지금은 현직이 아닌 거잖아. 직업은 현재 네가 하는 걸 물어본 거잖아. 거기에 뻔뻔하게 전직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놈이 어디가 어디 있어? 아니, 우리도 재판장에 가면은 직업이 뭐냐 그러면은 이 국장도 유튜버라 그러고 송 작가님도 유튜버라 그러지. 이 국장이 전직 평화방송 전직 평화방송 야, 유튜브가 나. 전직 평화방송 PD입니다. 이거보다 전직 국민 TV PD입니다. 전직 유튜브가 나. 2년 활동가입니다. 뭐 이렇게 할까? 아이고. 아이씨.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에이. 그래놓고 이거 그러니까 역사에 지기현이 대답을 해버렸어. 그 직업 전직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고대만 끄덕거렸고 얼마나 편하겠어 대답도 안 하고. 아유, 대통령 이런 판사가 있습니다. 하고 대통령이 준비 다 돼 있습니다. 판사가 알아서 다 하기로 저는 곤란한 거 얘기돼 제가 있습니다. 다 해드릴게요. 네. 이런 거 아니야 이거.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고 싶으신 대로 다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 다 세팅해놨습니다. 야, 세상 편하다. 인생 참 편하게 살죠. 조만간 출장 재판하게 생겼어요. 집에서 해라 그냥. 아크로비스타로. 아크로비스타 가갖고 지하 창고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휴대폰 꺼내놓고 재판하게 생겼어 조만간.